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이 연차 휴가를 2일 사용하면 6일, 사흘간 휴가를 낼 수 있다면 최장 9일까지 연휴가 생깁니다. 쉬는 날은 대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겨냥했습니다. 계획은 없었는데 오늘 지정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속초로 여행 가려고 합니다. 3일 다 내려고요. 금요일 휴가 내서 목금토일 이렇게 일본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엔 벌써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특성상 멀리 떠나지 못하면 가까운 쇼핑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예측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공휴일 매출이 평일과 비교해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해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 아울렛은 올 추석 당일에도 영업하는 등 최근 매출 부진을 타개하려 안간힘을 쓰던 터라 10월 추가로 주어진 연휴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국민 절반이 쉴 경우 소비 지출이 2조 1천억 느는 등 모두 4조 2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낸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여행 수요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지역과 같은 단거리 해외 여행지도 좀 예약이 증가할 수 있는. 여행업계는 동남아, 일본 등 단거리 추가 여행 상품을 마련하고 항공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단기 휴일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내 내수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해외 여행이나 뭐 이런 데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 중심으로 급증할 경우 내수 활성화란 공휴일 지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인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 전략도 필요합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직장인 이용정 씨는 내년 추석에 하와이로 가족여행 준비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개천절에서 시작하는 추석 연휴가 한글날까지 이어지면서 7일,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면 열흘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일로부터 1년 전 시작하는 비행기표 예매부터 일찌감치 마칠 생각입니다. 그때 돼서 사람들이 다 같은 날짜에 출발하기를 원할 거고 최대한 만끽하고 누리다가 같은 날짜에 돌아와서 이제 업무에 복귀하기를 원할 테니 준비 과정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 돼줄 거라 기대합니다. 계획들을 하나씩 이제 세워가면서 맞아 내가 이때는 떠나서 이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건데 야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치밀하게 준비한 여행 대신 훌쩍 떠나는 여행의 묘미를 찾는 사람들은 여행 앱의 AI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화 초맞춤으로 여행을 설계해주고 그거에 맞는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지금 서울에서 어디 출발하는 항공편 보여줘 하면은 쫙 항공편 목록 나오고 숙소는 이런 유형의 숙소를 추천해줘 하면 그거에 맞게 숙소 추천해줘서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94%가 여행 계획에 AI를 활용하지만 그대로 따른다는 응답자는 51%였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나열한 추천 리스트를 따르기보다 나만의 추억 만들기를 중시하는 수요도 적지 않은 겁니다. 여행에서 그 행복을 주는 요소들을 봤더니 즉흥성이 사실은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너무 일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올해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은 120만 명. 내년엔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이에 대비한 여행, 항공업계의 발걸음도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SBS 심소입니다. 김진영 씨는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카페는 장사가 너무 안 됐고 부업으로 시작했던 배달에 지금은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카페만으로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배달을 더 많이 하게 됐고 카페는 라이더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한강라면 기계인데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라면이랑 햇반 드실 수 있게. 한 달 일하고 온갖 비용 제하면 많아야 최저임금 월급 수준인 2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월세가 빠지고요. 기름값 그리고 오토바이 유지비 대출 한 4년 전에 받았는데 그게 1%대에서 갑자기 3%대 갔다가 갑자기 이제 4%로 한 번에 오르니까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올 2분기 가구 흑자액, 즉 소득에서 이자나 세금 등 비소비 지출과 의식주 등 소비 지출을 뺀 금액은 100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7% 줄었습니다.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 줄고 있는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간 감소입니다.
꼭 쓸 수밖에 없는 주거와 먹거리 비용이 크게 오른 데다 고금리가 장기화한 영향이 큽니다. 가게 살림살이가 이렇게 빠듯해지니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 판매액 지수는 16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흐름입니다. 낙수 효과가 나타나야 전반적인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그 효과가 아직은 좀 가시적으로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고물가 고금리가 완화돼 내수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대로 10월에 기준금리를 내린다 해도 금리 인하 효과에 시차를 감안하면 빠른 내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SBS 정연입니다.